자, 오늘 22년 홍대 마무리합시다. 문제 보니까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어차피 적절한 거든 적절하지 않는 거든 주제를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거겠죠. 자, 바이오 미미커리. 다 알죠, 그죠?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르면 이 단어를 찾아가는 글이겠죠. 자, 뒤에 이어질 내용은 계속 앞에 나올 내용은, 뒤에 나올 내용은 계속 나오는데,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마지막 문장과 관련이 돼 있는 거 고르면 돼요. 앞에 나올 내용은 바로 첫 줄, 첫 문장과 관련된 내용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 푸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고요. 어, 지금 지금 문제 수준으로 보면 또 중학교 3학년 문제인데, 저기, 이스트 게이트 센터 보자마자 23년도에 나온 거죠. 지금 22년도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25년부터 홍대를 푸는데, 어때요? 한 지문은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지문이 중3 수준의 지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면서도 중3 수준의 내용의 한 지문 정도는 반복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알 수 있죠. 이건 전에 했던 거예요. 그쵸? 23년도에. 그래서, 쉽게 쉽게 가봅시다. 정의유형이 나왔고요. 정의유형이 나왔으니까 이스트게이트 센터가 핵심어가 되겠죠. 오피스 빌딩이다. 그리고 쇼핑 컴플렉스다. 하라레에 있는, 짐바브웨 하라레에 있는. 자, 요까지 들었을 때, 어쩌라고. 이러면 돼요. 그치? 뭐 어쩌라고. 이걸 통해서 그러면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읽었는데 별 의미가 없잖아. 그럼 뭐 어쩌라고 하면 돼. 이 말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를 찾아가는 글이죠. 지어졌고요. 1996년에 그것은 나! 이게 아니면 뭐지를 찾아가는 글이야. 그쵸? 시각적으로 인상 깊다. 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것이 아니라 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정의유형이 나왔고, 엑설런트 나왔잖아. 그쵸? 훌륭한 사례다. 그럼 왜 엑설런트라고 했는지, 왜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죠? 그치? 그러니까 정의유형이 나오고, A is B다. 그럼 A가 핵심어고 이 B에 걸려 있는 형용사가 이 핵심어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면 excellent가 이 센터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준 거예요. 그럼 왜 excellent라고 했는지를 서술하는, 프로세스하는 글이다라는 얘기야. 그치? 무엇에 대한, 자, 바이오 미미커리. 이거 아는데, 그치? 바이오가 붙으면은 뭐라 그랬어? 그냥 생물이야. 생물. 미믹이 뭡니까? 모방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연 모방 기술이죠. 그쵸? 아무튼, 바이오 미미커리가 제일 중요한 말인 줄 알아야 돼요. 엑설런트의 이유는 바이오 미미커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글은 바이오 미미커리가 뭔지를 찾아가는 글이야. 딱 이렇게 정해져야 된단 말이야. 자, 뭐 때문에 이유는 중요해요. 뜨거운 기후 때문에 하랄에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그냥 냉방 에어컨이라고 하면 돼요. 매우 비싸다. LI가 붙었지만 형용사예요. 비싸다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문제점이라고 쓰세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게 바이오 미미컬인가 보네요. 인스톨 설치하기에, 작동시키기에, 유지하기에 너무 비싸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이죠. 빌딩 건축가, 이 사람은 turn to, look to 의존하다죠. 그쪽에 의존한 거야. 그쪽을 바라보게 된 거죠. 흰개미 집을 그 대안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서 흰개미 집을 눈을 돌렸다. 그럼 여기서 흰개미 집이 바이오 미미컬인지 알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왜 엑설런트한지 이제 이 문단에서 설명하겠죠. 문단이 나눠져 있으면 이 문단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큰 구조물이다. 형용사는 자꾸 가야 돼. 지어진 거고 어떤 특정한 흰개미 종에 의해서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밑줄 끄세요. 전문가의 생각이죠. 전문가를 동원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주제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생각이나 말에는 주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흰개미 집이 유지합니다. 시원하게 유지한대요. 시원하게. 자, 뭐 때문에? 자, 이유. 시원하게 유지하는 이유.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컨스턴트. 일정한, 끊임없는 공기의 흐름 때문에 시원함을 유지한다 이거야. 자, 시원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기억해야 돼요. 이유니까. 그쵸? 공기의 흐름을 끊임없이 하게 했다는 얘기야. 자, 이치 단수명사 단수 취급. 각각의 흰개미 집은 뭘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은 시원한 공기 흐름이 가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풀어서 하는 거겠죠. 망을. 어떤 망? 이제 촘촘하게 구멍이 있다는 얘기죠. 이 구멍들은 refer to as 뭐뭐로 언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굴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멍 뚫린 망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큰 중심 굴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 큰 굴뚝이 있고 더 작은 외부에 굴뚝이 있는 그런 구멍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close to는 전치사야. 어디 어디에 가까운이란 뜻이야. 일형식이니까 있다라는 뜻이죠. 땅 가까이에는 이제 외부로 통하는 어떤 굴뚝 같은 작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열은 만들어진 열은 무엇에 의해서 일상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은 그러니까 더운 공기겠죠. 얘네들 흰개미의 일상생활 때문에 움직이면 열 나겠죠. 그 열이 올라간다. 뭘 통해서? 중앙 꿀뚝을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얘 하는 거야. 공기의 일정한 끊임없는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달아나게 하면서 뭘 통해서 흰개미 집의 꼭대기로 달아난다는 얘기는 더운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겠죠. 한편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러는 사이에 더 차가운 공기가 잡아당겨져요. 차가운 공기는 들어와야겠잖아. 풀인 요까지 끊으면 되겠죠. 뭘 통해서? 더 작은 굴뚝 구멍을 통해서. 그리고 유지해요. 이렇게 읽죠. 분사구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유지합니다. 뭘 유지할까요? 흰개미의 집을 시원하게 유지하겠죠. 여기 있잖아. 시원하게 유지한다면서. 시원하게 유지하는, 그치? 공기 흐름을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흰개미 집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거겠죠. 그거를 컴포터블이라고 쓰고 있네. 여기서 컴포터블이 뭐야? 그냥 쿨이에요. 시원하게 유지하는 거겠죠. 쾌적한 온도를 유지한다 이거야. 뜨거운 날 동안에. 뭐 전에 23년도 하면서 읽은 거라서 편하게 읽읍시다. 또한 토양인데요. 어떤 토양 둘러싸고 있는 그 흰개미 집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 흙이라고 할게요. 흙이 열을 흡수합니다. 뜨거운 낮 시간 동안에. 그러므로 온도는 안에 있는 그 흰개미 집 안에 있는 온도는 낮 동그라미 치고요.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유지합니다. 상대적으로 쿨하게 유지합니다. 밤에는 이제 낮 얘기했고, 밤에는
바깥쪽이 온도가 내려갈 때죠. 그러면 열은 마침내 방출이 됩니다. 이러한 가정이 영감을 주었다 이거예요. O형식이죠. 원인이죠. O형식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게 결과고요. 디자인하도록 뭐를? 혁신적인 온도 조절 장치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열거 첨가잖아. 그럼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흰개미 집이 시원하게 유지되는 또 다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영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영감을 받으면 뭐 해야 될 거야? 우리가 영감을 받았어요. 그럼 흰개미가 냉방장치 없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유지하는 그거를 모방해서 뭔가를 만들겠죠. 그 뭔가 만든 게 첫 문장에 나와 있는 이스트 게이트 센터겠죠. 그쵸? 그러면 바이오 미미커리가 뭔지도 알겠네요. 그죠? 그죠? 저기 생물들이, 어떤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그거를 모방해서 만드는 것이 바이오 미미커리겠죠. 자, 봅시다. 자, 흰개미 집은요,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심지어 뭐 없이, 낮이잖아.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끊임없는 공기 흐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위드라고 써야죠. 1번. 자, 우리가 이거를 금방 정답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 이게 중요한지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줄 알았기 때문이죠. with 다음에는 뭐가 나와? with나 without 다음에는 조건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끊임없는 공기의 흐름이잖아. 그치? 흰개미 집의 원리잖아요. 시원하게 유지되는 원리가 이것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자, 이 사람은 연구했습니다. 흰개미 집을. 자, 투부정사 놓치면 안 돼요. 디자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저는 투부정사를 두 가지로 읽으라 그래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말이 좀 이상하면 그냥 결과로 읽어버리라 그럽니다. 둘 중 하나로 읽으라 그래요. 결과도 많이 나오죠. 그 결과 디자인했다. 이 건물을 디자인했다. 이때 투는 결과의 투겠죠. 맞죠? 자, 얘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굴뚝, 홀이겠죠. 서큘레이터 하기 위해서. 그쵸? 얘도 주제죠. 자, 양쪽 다 보스 A and B, 굴뚝과 흙, 양쪽 다 흙이 이제 also, 열거 첨가로 나온 거잖아. 그치? 요구되어집니다.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죠. 컨트롤하기 위해서 열을 다 맞습니다. 바이오미미커리, 음식과 음, 음식, 제품, 이미 틀렸죠? 생물학적 재료를 사용해서 모방하는 것 아주 좋죠. 동물과 그들의 프로덕트를 모방, 산물. 어디 안에서 빌딩의 설계에 있어서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생산 산물이라고 읽으면 되죠. 그 동물이 만들어낸 산물을 모방하는 것. 맞죠? 정답이 2번이요.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거다. 뭐 함으로써 바이 이하도 잘 보면 되겠죠. 미러, 미러.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겠죠. 그쵸? 동물이 본능적인 행동들을, 이렇게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거다. 아니죠. 자, 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해시태그 거세요. 변화라고. 그러니까 리가 붙으면 일단 변화야. 어? 우리 삶의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것. in parallel with 병행하여 옆에 딱 두는 거니까 동시에 병행하여 뭐 이런 뜻이 있겠죠. 생명과학의 발달과 동시에 병행하여 다시 디자인한다. 아닙니다. 뒤에 이어질 문장은 그래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되죠. 자, how 어떻게 이 센터가 디자인 되었냐 사용해서 구조물과
ingredient, 재료죠. 보통 음식물의 재료를 얘기할 때 쓰는데 여기는 그냥 재료라고 읽으면 되죠. 머티리얼 정도로 그냥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정답 1번이죠. 바이오미미커리가 적용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글을 쓰지도 않았겠죠. 누가 시도하냐? 얘, 뭐 아니죠. 누가도 틀렸고요. 자, 무슨 어떤 흰개미가, 그러니까 흰개미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읽어야겠죠. 목적어 없고, 왓은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고요.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죠. 흰개미가 필요한 것은 짓기 위해서 그들의, 어, 흰개미 집을 적절한 공기 컨디션과 함께, 뭐 아니죠. 그냥 정답 1번입니다. 자, 저기 주어는 잘 맞추다가 그지? 그러니까 읽는 게 잘 맞추다가 이렇게 틀리는 게 정신줄 놓고 읽으면 틀리는 거예요. 정신줄 놓고 읽으면 일단 주제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윗글의 내용과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주제에서 주제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봐봐. 우리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끊어서 뒷부분을 유심히 보라 그랬잖아요. 아웃사이드가 맞는지 또 여기서는 또 뭐가 있을까? 낫이 있잖아. 낫을 쓰는 게 맞는지. 그쵸? 낫이 있으면. 그리고 쭉 가 비교급이 있으면 뭐를 쓰는 게 맞는지, 레스를 쓰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집중을 해야겠죠? 그치? 올도가 있으니까 주저를 강조하는 건데, 올도도 봐야 돼. 낫이 있잖아. 예외 구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예외 구간은 다 기억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제 어때요? 만약에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잡지 못하면, 그럼 25번 읽을 때 다시 또 본문을 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시험장에서는. 자, 26번. 또, 이즈 동그라미 치세요. 정의 유형이 나왔죠? 보통 정의 유형은 앞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안 나왔단 말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감각이에요. 여기서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 문단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1이 여기 있단 말이야.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익혀 놓으세요. 정의유형이 나왔으면 팜 오일, 팜유라고 해도 되죠. 오일유. 그래서 얘가 핵심어야. 그 핵심어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파묘를 그 다음에는 뭐로 쓰겠어? 태명사로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논리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26번도 틀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 대명사가 있잖아. 대명사가 있잖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핵심어니까. 그러니까 2번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센스야. 자, 다음에 우리가 보통 정의 유형은 앞부분에 보통 나오고 그걸 프로세스 해야 되는데 지금 빈칸 뚫려 있는 게 중반부터 빈칸이 뚫려 있다면 그쵸? 지금 본문을 잠깐 보니까 중간부터 뚫려 있잖아. 그러면 팜 오일, 팜 유를 정의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 그치?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의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 되고 딜라이브 프롬 자, 요것도 하겠습니다. 딜라이브 다음에 프롬을 쓰면은 뭐뭐로부터 유래되다야. 오리진이야. 오리진 프롬이야. 근데 딜라이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무엇을 얻다야. 그러면 딜라이브 A 오브 B를 쓰면 A 프롬 B를 쓰면 B로부터
A를 없다.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A는 B로부터 유래되다. 그러니까 그죠? 뭐 그 말이 그 말이겠죠? 근데 이 말을 쓴 이유는 얘랑 비교해야 될 어마무시한 단어가 있습니다. 딜라이브에 P가 들어가서 디프라이브야. 얘는 오브비를 쓰죠. 제거 박탈의 오브. 그냥 랍이에요. A에게서 B를 빼앗다죠. 그래서 딜라이브와 디프라이브. 디프라이브는 오브를 쓰고요. 딜라이브는 프롬을 쓴다. 프롬이 분리잖아. A로부터 분리되는 느낌이야. 분리돼서 나오는 느낌. B로부터 분리돼서 나오는 느낌이다. 자, 필기 좀 하고. 자, 다음에 27번은 상황을 좀 볼게요. 이렇게. 왜냐면 however가 지금 이렇게 있어갖고 부사절 접속사를 쓰는 건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하려고. 지금 요거죠. 뭐야 이거? 여기 지금 콤마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주절이라고. 그러면 이거 콤마가 아니겠죠? 이 콤마가 있으면 안 돼. 지우세요. 여기 부사절 접속사 자리잖아. 그치? 부사절 접속사 자리고. 자, 그럼 가봅시다. 일단 답이 안 되는 게 보여요. however가 답이 안 되네. 얘는 접속 부사야. 접속 부사. 접속 부사는 뭐냐면 이렇게 해갖고 문장이 끝나고 however, 뭐 therefore 이런 거죠.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주어 쓰고 콤마 찍고 뭐 however 뭐 이렇게 쓰고 동사 이렇게 써도 돼요. 됐죠? 문장과 문장을 접속해 주는 거고 품사는 부사예요. 그래서 접속 부사죠. however가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부사절 접속사로. 그러면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나오죠.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써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야. 됐죠? 맞죠? 그러면 양보거든? 뭐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얘가 부사절 접속사라면 답이 두 개가 돼버려요. 똑같은 말이잖아. 아무리 뭐뭐 하다 할지라도, 올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치? 똑같은 말이에요. 답이 될 수가 없어. 1번과 2번은. 얘는 조건으로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if를 써야 되는데 if가 없으면 when 쓰고 이런 거야. 얘는 in과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뭐 오랑우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얘기네요. 아주 오래전에 동그라미 치세요. 옛날 얘기잖아. 오늘날 동그라미 치고 시점 대조. 시점 대조를 보였다는 얘기는 뭐야?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약 23만 마리의 오랑우탄이 살았다. 오너스, 지구상에서. 오늘날에는 퓨어된, 적었다. 5만 마리도 되지 않는다. 보다 적은 수가 남아있다. 야생에. 살면서. 자, 베타적으로 해시태그 뭐로 걸렸지? 오은이로 걸렸죠? 그쵸? 독점적으로, 베타적으로, 그냥 오은이야. 단지 살면서, 여기 보르네오하고 수마트라 섬에 살면서
그러니까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그쵸? 자, 이러한 디즈가 있으니까 앞에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쓸 때 쓰는 거죠. 이러한 섬은 happen to 부정사, 우연히 뭐뭐 하다죠. 우연히, 그라운드 제로가 되었다. 이러한 섬이 우연히 그라운드 제로가 되었대요. 자, 그라운드 제로가 뭔지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제 찾아가는 글이야. 그라운드 제로가 뭔지. 자, 하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를 위한 이 하나가 뭐야? 팜 오일이죠. 팜 오일을 위한 그라운드 제로가 되었다. 그럼 그라운드 제로는 뭐 시작점이 되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쵸? 뭐 시초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되었다. 뭐 이래도 되고요. 충분히 문맥에 맞춰서 해석이 가능한 단어였습니다. 그라운드 제로가 뭔지 몰라도, 그치? 이러한 섬이 그래서 팜 오일이 시작점이 되었다는 얘기야. 근데 팜 오일은 뭐야? 형용사 놓치면 안 되잖아. 최상급 쓰고 있으니까 대단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야.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야. 논란도 있는데 성장도 빨라. 형용사 놓치면 안 되잖아. 팜 오일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안 읽어도 되네. 이 글은 무슨 글이야? 컨트라버셜에 대한 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팜 오일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 그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린 거는 우리 주원이, 그쵸? 형용사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읽으면서 포인트가 안 잡혀지는 거예요. 음? 자, 보자. 자, 재배는 팜오일을 재배하는데 그것은 가장 큰 위협이다. 그냥 읽는 게 아니죠. 논란이다. 이렇게 딱 걸려야 돼요, 이제. 그만큼 형용사는 중요한 거야. 가장 큰 위협이다. 최상급을 쓰면은 눈을 크게 떠야 될 거 아니야. 대단히 강조하는 거니까. 누구에 대한? 오랑우탄에 대한. 예외 구간이죠. 올도. 오랑우탄의 생존이 크게 영향을 받지만, 어디에? 열대 우림에 의존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외 구간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파괴하겠어? 열대 우림을 파괴하겠죠.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는 얘기가 나오겠죠. 왜? 룸 동그라미 치세요. 요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거야. 룸을 쓸 거냐, 룸을 쓸 거냐. 어를 썼다는 건 샜다는 얘기니까 가산명사죠. 얘는 방이야. 어가 없거나 s가 없으면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죠. 여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팜오일 재배를 위해서. 그쵸? 근데 그건 인턴, 결국 이렇게 읽으면 돼요. 결국 야기시켰다. 수천 동물이 죽도록. 그러니까 오랑우탄이겠죠. 자, 속도나 비율이 속도, 비율. 여기서 써줄게. 전치사 1이 문제야. 속도나 비율이나 가격 앞에는 무조건 s 써야 됩니다. 정도나 범위 앞에는, 그러니까 영어로 써서 디그리, 익스텐트 앞에는 무조건 to 써야 돼요. 전치사 1이 문제예요. 이런 속도로 속도에서 오랑우탄은
될 수 있어서 멸종될 수 있었어. 25년 이내에. 요까지 읽었을 때 뭐가 돼? 다 컨트라버셜과 그로잉에 대한 설명이잖아. 근데 컨트라버셜과 그로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잉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점이란 말이야. 문제점이 뭐야?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는 거. 포레스테이션이라고 하죠. 산림 벌채야. 나무 잘라버리는 거. 그치? 이게 문제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랑우탄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정확히 팜유가 뭐냐? 대체 그가 뭔데? 산림 벌채를 하고 오랑우탄의 수를 감소하면서까지 팜오일을 만들려고 하느냐? 뭐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팜오일은 뭐냐? 당신은 아마도 네버 나시니까 눈을 크게 떠야 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팜오일에 대해서. 그러나 당신은 거의 확실히 그것과 함께 접촉해 왔다는 얘기는 뭐야? 접촉해 본 적이 있다 이거야. 이것은 팜오일이죠. 그쵸? 팜오일이 뭔지 모르는데 확실히 얘는 단정하고 있어요. 너 팜오일 알아. 자, 아마도 매일 멀티플 타임스 하루에 몇 번씩 접촉을 하고 있대요. 팜오일에. 요 2번에 들어가면 되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트 핵심어 팜오일은 발견됩니다. 어, 수천의 이렇게 하면 아주 많은 거야. 알았죠? 막연한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소비재에서 발견이 됩니다. 뭐로부터 프로메이툴이 딱 나왔습니다. 그냥 존나 많다. 존나 다양하다. A부터 B까지 이렇게 쓰면 해석할 필요 없죠. 그치? 포장식품부터 머리 제품까지. 자, 그것은, 자, 더 싸고, 더 효율적이야. 만들어내기에 뭐보다 다른 식물성 오일, 식물성 기름보다도 만드는데 너무나 효율적이야. 뭐 시간 대비 생산을 많이 해. 그리고 값도 싸. 팜 오일은 현재 사용돼 모든 포장 제품의 반에 사용돼. 포장 제품의 절반가량이 이렇게 사용해. 자, 그럼 봅시다. 싸고 효율적이어서 반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얘 인과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비코우즈죠.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인과 전치사 비코우즈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팜오일의 소비는 최근에 증가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자, 우리가 시제 중에서 현재 완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완료, 뭐냐, have나 has 쓰고 pp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 완료가 원래는 뭐예요? 현재 전에 일어난 일이 현재 어떤지죠. 그래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과거에 언제 일어났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현재 완료는 기본적으로 기간의 표현이다 보니까 뭐 보통 이제 since 이런 것들이 잘 달라붙죠. 뭐뭐 일의 쭉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뭐 since는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뭐 다음에 in the past, 지난 몇 년간, 이런 것들도 다 현재 완료 쓰라는 신호예요. 지난 몇 년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뭐, thus far, so far, 지금까지죠. to date, 이런 것들도 다 지금까지니까, 그쵸? 기간이 표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왜 현재 완료 썼는지.
시제에서 현재 완료가 잘 나오기 때문에 설명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증가했다. 자, 5월도 예외 구간이니까 또 눈을 크게 떠야죠. 미국과 유럽이 얘는 이제 뭐 팜유야, 팜유의 탑 소비자였고 끼다 할지라도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최근에 FDA죠. 식약청, 미국 식약청 얘기하는 거야. 식품의약국이라고도 하고 금지했다. 뭐를 금지해? 트랜스 지방을 음식에. 여러분들 알죠, 그쵸? 지금 뭐 롯데리아나 이런 데서 감자튀김 먹으면 어때요? 맛 없죠. 여기는 좀 집어넣나? 이게 좀 있어야 맛있거든. 그렇잖아, 그치? 가을이. 입맛 따신다. 근데 그건 아마도 증가시킬 거예요. 팜오일의 소비를. 그러니까 대체 상품이죠, 그쵸? 저기 트랜스 지방 안 넣으니까 맛이 없잖아. 맛이 없으면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팜오일을 집어넣는 거야. 자, 저기 예외 구간이고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는 잘 생략된다 그랬어요. 바이노민스 별표합니다. 결국 이 단어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바이노민스. 자, 무슨 뜻이죠? 아이고. 바이노민스. 무슨 뜻이야? On no account, anything but, anything but. 다음 또 뭐 쓸까? 뭐 쓰려고 그러다 까먹었네. 바이노민스, on no account, any, apart from, ing. 전부 다 never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어 물어보는 시험 문제네요. 바이노민스를 알고 있냐 없냐. 자, by means of 하고 비교해야 돼요. by means of 얘는요. 무엇 무엇에 의해서 on account of 얘도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on account of가 왜 중요하냐면 비교급 앞에 덜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 원래 최상급 앞에 덜을 붙이는데 비교급 앞에 덜을 붙이는 경우가 더비더비가 있고요. 더비더비. 둘의 비교. 둘이 비교. 그러니까 뭐 이제 투라는 단어가 있어야겠죠. 또는 이유의 부사절이나 구가 있는 경우. 뭐뭐 때문에 더 뭐뭐하다. 이럴 때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비교급 앞에 덜을 붙입니다. 그런데 얘가 잘 나와요. on account of가 이유잖아.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거든요. 뭐뭐 때문에 나는 더 좋아한다. 라고 할 때 비교급 앞에 덜을 붙여야 돼. 이 비교급 앞에 덜을 붙이는 이 세 가지 경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nothing but. 얘는 그냥 오운이죠. 뭐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전에 어떻게 외우는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필기를 해두세요. 자, 다음에 결코 더 건강하다고 읽으면 안 돼요. 건강하면 컨트라버셜, 논란의 여지가 없겠죠. 1문단에서 우리 컨트라버셜하고 래피들리 그로잉을 자꾸 읽고 있잖아. 그걸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 돼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형용사를 썼다면 왜 그런 가치 판단을 했는지 무조건 프로세스 하는 거야. 지금 계속 프로세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이노 민스를 몰라도 아니 건강하지 않으니까 컨트라버셜이겠지. 건강하면은 컨트라버셜 아니겠지. 오랑우탄이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요? 그치? 내가 건강하게 먹는 음식이 중요하지. 그쵸? 그럼 컨트라버셜의 이유가 없다고. 오랑우탄 없으면 슬퍼요? 말이 좀 그런가?
자, 아무튼 다음에 여기 또 밑줄 끄세요. 비동사, 셋 투부정사. 이거 전에도 했어요. 슬레이트. 슬레이트 이거 알죠? 자, 다음은 키스 씬입니다 하고 딱 치면은 다음에 키스 해야 되잖아. 그치? 뭐뭐 할 예정이다야. 뭐뭐 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투부정사, 비 포이지드 투부정사, 비 듀 투부정사. 비 듀 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얘는 비코우즈 오브예요. 뭐뭐 때문이다.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결코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파모일은 분명한 대안이 될 예정이에요. 무엇에 대한? 푸드 음식 생산자에게 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 되어버린 거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논란이 있는 거겠죠. 자, 윗글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을 고르세요. 자, 팜 오일은 성장하고 있다. 자, 요렇게 쓰세요. 현재 진행, 요렇게 해서 트렌드죠. 트렌드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쉽게, 여기 바깥이 아니라 인사이드죠. 그죠? 1문단 두 번째 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력 문제야. 비록 모일지라도 예외 구간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다 할지라도 오랑우탄이 어떤 삶은 영향을 받겠죠. 낫이 없어야겠죠. 팜오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일지라도 더 비싸면 증가 안 하겠죠. 덜 효율적이면 증가 안 하겠죠. 정답 4번이네요. 그쵸? 비록 팜오일이 단어 문제예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쵸? 지난 20년간. 어때요? 첫 문장에서 형용사만 잡으면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26번은 두 번째, 그리고 27번은 4번이었습니다. 자, 28, 30 별표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홍대 마지막 지문이잖아. 요약을 하면 그렇죠. 결국은 킬러 지문 3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중3 지문이다. 그 킬러 지문 3개에서 이제 보통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해서 한 네 문제 정도가 어려워서 4개에서 5개. 나머지는 눈 감고도 다 맞출 수 있잖아. 그치? 이 홍대가 그러니까 1차는 우리 홍대 5배수 뽑죠. 처음에. 5배수 뽑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붙어요. 웬만하면 다 붙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만 붙으면 1차에서 5배수로 뽑고 그래서 어 이과는 해볼 만하다. 이과는 쉬운 문제만 다 맞추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수학 잘 풀면.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뭐예요? 건축학과. 그치? 홍대하면 건축학과, 또 디자인, 뭐 이런 거. 요런 데에서 이제 잘하는 애들이 좀 들어온단 말이야. 얘네들이 잘 안 나가. 어, 그래서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 11번부터 두 지문 어려웠고, 지금 맨 마지막 지문이 이제 좀 어려울 텐데, 잘 어려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못 맞히는 이유는 이분법으로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이분법으로. 어차피 어려운 지문은 다 이분법 지문이라니까. 자, 이거 딱 보자마자 4번 틀렸잖아. 무조건 틀렸죠.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잖아. 무조건 4번 날라가면 돼요. 문법 문제는 너무 쉽게 낸 거고. 다음에 제목이잖아요. 제목은 뭐라 그랬죠? 핵심어? 핵심어에 대해서 플러스로 얘기하고 있으면 긍정적인 말 하나, 마이너스로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말 하나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핵심어 어쨌다죠. 그쵸? 그래서 이 제목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핵심어거든요. 그런데 이 핵심어를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는 말, 다른 말로 바꿔 쓴 말이 있어요. 요게 좀 어려운 거죠. 다른 말로 바꿔 쓰면. 근데 핵심어인데, 어? 예를 들어서 시계가 핵심어인데 똑딱똑딱 이렇게 쓴다든지, 뭐 이런 거죠. 아니면은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어? 어떤 단어를 써서 그 핵심어가 연상되게끔 관련 있는 단어, 뭐 똑같은 말이죠. 근데 잘 안 나옵니다. 이제 뭐 GR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다른 말로 바꿔서 쓸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다른 말로 바꿔서도 이게 핵심어인지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제목은 핵심어다. 이걸 잡고 가는 게 중요하죠. 자, accordingly 봅시다. 따라서, 그에 따라, 그에 맞게라는 뜻이죠. 그에 맞게. 뭐 언제 쓸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기준이 세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한다. 요럴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기준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다시 전달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이 보통 어때야 돼요? 어코드가 일치하다잖아. 조화를 이루는 거니까 앞뒤 문장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1번이 정답이겠죠. 그냥 정답 1번인데요? 아, 다 똑같은 말 아니야? nevertheless,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니까 앞뒤 내용이 맞지 않아야겠죠? 모순이어야겠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쓰는 게 nevertheless잖아. surprising은 뭐예요? 의외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surprisingly 이런 거 나오면 주제급이잖아. 의외일 때 쓰는 거고, exceptionally는 아주 유별나게야. 뛰어나게. 그러니까 얘도 이례적일 때 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앞뒤가 잘 맞지 않을 때 쓰는 게 2번, 3번, 4번이잖아. 그러니까 보기 메커니즘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음. 자, 가봅시다. 자꾸 끊어지니까 잠깐 끊었다가. 아, 나를 좀 줄여. 그리고 한 번에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상상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상상해봐라. 사례잖아요. 뭔가를 상상해 보세요. 이건 사례거든요. 그럼 맨 먼저 사례를 준 거야. 뭐랑 똑같죠? 맨 먼저 when을 준 거랑 똑같죠. when도 사례잖아. 맨 앞에 when이 주면. 그러면 이런 지문을 뭐라 그래? 이벤트 at 인사이트 구문이라고 하죠. 이벤트가 시작된 거야. 그 이벤트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쓰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is가 있잖아요. is. 정의 유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식의 핵심어인데 상상해 보라고 했으니까 이 지식은 사례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치? 지식은 많은 조각입니다. 무슨 조각이야? 형용사 놓치면 안 돼요. 지식이라는 건, 자, 보라색으로 쓸게. 연결되지 않은 줄들이래. 실이래. 느슨하대요. 지식은 이러한 것들이 조각이야. 그리고 탱글이 얽히는 거잖아. D가 붙었으니까 얽혀 있지 않는 엉성한 그런 직물이 많은 조각이래요. 자, 지식은 뭐야? unconnected, loose, detangled야. 형용사만 잡았어요. 상상해봐라. 인간은 태어난다. with 조건이죠. 그쵸? with 다음에는 조건이니까 놓치면 안 돼요. 무한한 양의 직물로 된 실로. 무슨 색깔이야? 무한한 양이래. 지식이라는 건 무한한 양의 패브릭 스트링이래. 근데 이러한 것들은 위치되어져 있대요.
이렇게 해서 꾸며주죠. 관계대명사 B동사 생략되고 PP 맞죠? 어디에? 다양한 장소에. 도처에 깔리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마인드는 정신이라고 읽어야 돼. 그리고 마인드는 항상 가슴이 아니에요. 머리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 전체에 아주 구석구석에 위치되어져 있대요. 보라색 지식은. 자, 리딩은 갑자기 리딩이 나오네요. 그러면 또 다른 명사가 나오면 이제는 리딩이 지식과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 파악이 안 되면 읽어가면 되죠. 허락한다. 각각의 메타포리컬, 은유적인 시를. 그리고 여기서 은유는 뭐야? 보라색을 깨어있게 하는 거다. 은유의 시를, 은유의 실이 오형식이잖아. 얼라우가 깨어있게 하는 거래요. 깨어나도록 하는 거다. 마치 뭐처럼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는 잘 생략되잖아. 그러면 얘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리딩은 뭐야?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 거야. 됐죠? 그러면 지식과 리딩이 이분법으로 쓰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요까지 읽었을 때 보라색이 이기는 거야? 파란색이 이기는 거야? 파란색이 이기는 거죠. 이분법이야. 지식과 리딩 이분법.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꺼도 되는 거지? 공유가 일시 정지됐다는데? 다시 해야 되나? 짜증나. 다시. 지식은 unconnected, loose, detangled, 다음에 무한한 양, 그리고 metaphorical, 여기까지 됐죠? 다음에, 파란색은, 여기 reading은, 그래서 reading과 이 두 개가 이분법으로 쓰고 있는 글입니다. 이분법. 앞만 보세요. 새로운 삶. 이렇게 깨어나. 자, 그러니까 리딩이라는 것은 이런 보라색들을 깨어나게 하는 거야. 새로운 삶을 주듯이. 됐죠? 이 깨어난 줄은 뭐야? 깨어난 실이 연결한대요. 연결한대. 무슨 색깔? 파란 색깔이죠. 다른 실들과 서로 연결을 해요. 자, 이렇게 이러한 연결들이 계속되면 그들은 또한 뭐 하는 거야? 꽃 피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색깔을. 그래서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 아주 아름다운 인지적 예를 만들어냅니다. 테피스트리. 밑에 써 있죠. 무슨 뜻인지. 이걸 만들어내요. 뭐가? 리딩이 만들어낸다. 이거야. 자,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 동그라미 치세요. 요렇게 해서 낫이잖아. 리딩하지 않는 사람들, 책 안 읽은 새끼들은 테라, 테피스트리를 발달시키는데 어떤 테피스트리를 발달시킬까요? 보라색이겠죠. 보라색. 1차원, 생각이 1차원이다. 독서 안 하면. 그리고 디보이드 없대요. 디보이드. 이거 빨간 거로 칠할게, 나. 디보이드 뭐 없는 거잖아. 뭐가 없겠어? 파란색이 없겠죠. 칼라. 다양하지가 않아, 생각하는 게. 책을 안 읽으면. 여러분들 자식 낳으면 학원 보내지 말라 그랬잖아. 책만 읽히면 돼요.
생각이 단순해진다고. 내 안에 들어간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연결을 못 시켜. 색깔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1차원적이죠. 자, 이것은 일어난다. 뭐 때문에 일어나냐? 일어나? 이것은 뭐야? 아, 보라색은 일어난다. 뭐 때문에 일어나? 어? 일상의 삶의 경험에 의해서 단지 오온이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내가 일상 속에서 경험한 것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거야. 경험이 적잖아요. 책을 간접 경험이잖아. 책이라는 게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이해 가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교훈적인 글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의 경험에 영향을 받을 때 일어나는 거야. 뭐가 1차원적인 생각은. 즉, 책을 안 읽고 그치? 그냥 내가 직접 경험한,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그 경험에서만 영향을 받는 거다. 이것은 그들은 뭐가 돼? 뭐가 돼요? 알게 뭐예요? 그냥 보라색 되는 거죠. 보라색 되는 거야. 블랭크 슬레이트가 알게 뭐예요? 보라색이죠. 그죠? 백지 상태야. 이 블랭크 슬레이트 별표합니다. 선천일까요? 후천일까요? 자, 슬레이트가 이거 기와 같은 거잖아. 판이잖아. 그치? 그 판이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블랭크 슬레이트로 태어난다는 생물 지문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거든. 블랭크 슬레이트가.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 거야? 블랭크 슬레이트인 상태로 태어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백지서판, 백지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야. 이건 선천이에요, 후천이에요? 이게 중요해. 백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뭐든 쓸 수 있죠. 후천이야. 별표하고 후천이라고 쓰세요. 후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아예 외우세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백지 상태야. 다음에 노예가 돼. 그리고 한계가 있어. 어디에 한계가 있을까? 빨간색 들어갈게. 이거 못하는 거잖아. 한계가 있으면. 어디에 한계가 있어? 파란색에 한계가 있겠죠. 미안해. 잘못 설명. 어디로 제한이 돼 있는 거죠? 어디에 제한이 돼 있는 거니까 보라색에 제한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관찰하고 보통의 관찰, 국부적인 주의 환경, 로컬,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관찰에만 제한이 돼 있는 거야. 거기에 노예가 되고요. 그것만 안다 이거야. 아침에 눈 떠갖고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집에 가는 그 경험만 나의 지식이다 이거야. 그들은 그러면 갇혀 있어요. 갇히게 돼. 누구에 갇혀? 사람들, 빌딩, 문화적 의식에 갇혀 있어. 그들이 태어나. 너희들은 엄마 아빠한테 갇혀 있고요. 학교 건물, 학원 건물에 갇혀 있고요. 어떤 문화적 의식, 너희들이 태어난 어떤 문화 의식에 갇혀져 있다. 여기는 뭐 의식 속에 인이 들어가거나 속으로 뭐 인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4번은. 그들은 뭘 할 수 없을까요? 뭘 할 수 없어? 파란 거 할 수 없겠죠. 그들 스스로의 밖에 있는 것을 볼 수 없겠죠. 그렇죠? 보통의 관찰만 하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관찰이 안 되는 거야. 보이질 않아. 누가 뭐라고 하면 왜 그 말을 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거야. 자, 보라색은, 보라색의 세상은 thereby, 별표하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어디에 제한이 돼 있어? 아, 보라색은 보라색에 제한이 돼 있겠죠. 그들이 신체적으로 앳퍼스트, 직접 경험한, 물리적으로 경험한 것만 알아요. 때리면 아파요? 맞아봐야 아픈지 안다고. 공부 안 해도 대학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잖아. 그치? 어. 자, 주변은 마스터입니다. 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마스터래요. 주인이래. 주변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이 나를 통제하는 주인이야. 왜냐하면 얘네들의 유일한 그거 링크이기 때문에 도달 안에 있는 것, 도달 범위 안에 있는 것과 오직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도달할 수 없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거 인정할 수 없다 이거야. 생각할 수 없다 이거야. 왜? 책을 안 읽어서. 이해 갑니까? 자, 1차원적이고 색깔이 결여돼 있어. 일상의 경험에서 받은 경험이 1차원적이고 색깔이 없다는 건 뭐야? 일상 속에서 받은 경험이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원색인 거야. 그러니까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의 시야는 그냥 검은 거 아니면 하얀색뿐이 없다 이거야. 결국 이 얘기는 뭐라는 뭐야? 지식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리딩 얘기하는 거야? 리딩 얘기하는 거예요. 책 읽어라. 안 읽으면 좆된다. 이 얘기잖아. 자, 봅시다. 28번은 했고요. 제목은 방법이면 방법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컬러풀한 테라피. 이거 보세요. 비유라고 쓰세요. 비유는 요지가 될 수 없습니다. 얘는 진짜 이거 테라피 하는 거잖아. 컬러풀한 테라피를 개발하는 방법. 자, 중요성. 초기 리딩 경험에 대한 중요성. 좋은 것 같아요. 2번 쓴 사람. 좋죠? 뭘 놓쳤어? 부사나 형용사는 놓치면 안 된다고. 보기에서 부사는 방법론이니까 반드시 본문에 이 방법론을 프로세스 해야 돼요. 초기에 프로세스 했나요? 왜 일찍 독서 습관을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설명 안 했잖아. 그럼 정답 아니라고. 보기에서 형용사나 부사는 본문에 반드시 프로세스를 해야 된다고. 긍정적인 영향, 리딩의 핵심어 있죠. 무엇에 대해. 그리고 1번, 2번은 전부 다 뭐야? 여기는 핵심어가 있죠. 리딩. 1번은 핵심어가 없죠. 개인의 인지적 테라피. 여기서 테라피는 비유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테라피, 저기 테라피래, 테피스트리가 아니라 인지적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제목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에 대한, 리딩에 대한 긍정적. 그렇지. 핵심어 플러스 정답 3번. 강력한 영향. 퍼스트 핸드. 이 뭐야? 이거 하면 안 되죠. 보라색 하면 안 돼요. 파란색 해야죠. 그치? 그래서 정답 3번이고 29번이 킬러 문제였다. 우리가 제목 문제에서 잘 봐봐.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글이 있잖아. 이때 비유는 절대로 비유를 A라고 할게. 그러면 핵심어와 비유가 AND로 연결돼도 정답 아닙니다. 비유는 절대로 제목이나 주제가 될 수 없어요. 비유 들어간 건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어 is like A라고 할게. 주어는 A와 같다. 얘 비유죠. 주어는 is A다. 얘는 은유죠. 얘는 써도 돼요. 제목에. 얘는 제목에 쓰면 안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오겠지만 자, 정답 1번이죠. 따라서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문장과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학원 다니고 있지만 다니고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니고 자녀들은 절대 학원 보내지 마세요. 그냥 책만 읽히세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알아서 전교 1등 합니다. 알아서. 놀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음 먹고 공부해야지 하면 금방 전교 1등해요.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내가 입력이 되면,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그걸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래서 책만 읽혀도 된다. 뭐 무슨 책 읽혀요? 그냥 다양하게 읽혀라.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만화책이라도 읽혀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